안녕하세요. 퀵북스 온라인 강의를 맡고 있는 케빈 최입니다. 오늘 엑서사이즈 6에서는 캐시 매니지먼트, 현금 관리와 에스티메이트 작성, 즉 견적서 작성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내고를 해서 이번 한 번만 700불에 사던 컴퓨터를 650불에 사게 됐습니다. 플러스 뉴 vendors에서 purchase order vendor 칸에 가셔서 스페이스 컴퓨터 날짜는 6월 1일 여기다가 컴퓨터 그 다음에는 마우스 그 다음에는 마우스 패드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는 200개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컴퓨터를 650불에 해주게 됐다 그러면 가셔서 여기 700을 수동으로 가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650불 이렇게 하고 하면 14만 1000불이었던 것이 가격을 깎아줬기 때문에 13만 1000불로 내려갔습니다. purchase order에서 한 번만 요 다음번엔 또 다시 자동으로 700불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save and close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6월 2일 날 상품을 받습니다. 플러스 new에서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 vendors에서 bill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스페이스 컴퓨터에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날짜는 6월 2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나오냐? purchase order가 2개가 지난번에 안 받은 조금 남아있던 것과 새로 오더한 것. 근데 지난번에 못 받았던 모자랐던 물건이 도착한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오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오더 하나만 198개밖에 안 왔어요, 컴퓨터가. 그러면 198개. 마우스는 29개. 마우스 패드는 제대로 다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메모에다가 2개는 깨져서 되돌려 보냈다든지 어쨌다든지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220MB까지의 사진은 여기다가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짧은 비디오도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가서 보니까 purchase order 오늘 들어온 거는 물건을 받은 게 되니까 여기에 없어집니다. Save and New 해보세요. 그리고 vendor에 가서 스페이스 컴퓨터를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지난번 4월 6일 오더에서 아직 도착 못한 것 6월 1일 오더에서 아직 도착 못한 것 이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것과 이것이 다 합쳐서 들어왔다면 한꺼번에 이걸 애드하고 그 다음번에 또 이거 애드하고 그러면 여기 가서 전부 다 여기 있는 밀려있던 오픈 퍼체이스 오더가 다 옮겨지게 되고 상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용을 클리어하고 클리어 디스 트랜잭션 했으니까 yes. 그래서 다시 백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X 닫아서 퍼체이스 오더 작업을 끝냈습니다. 안젤리나 테일러라고 하는 LA 브랜치의 엠플로이한테 2,752불 50전을 페이로를 지불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뉴를 해서 일단은 수표로 지금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월급은 111 구좌에서 지불하겠습니다. 자, 페이 새로 우리 회사에는 엠플로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타입이 벤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엠플로이 원시에 엠플로이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면은 엠플로이의 하이어 데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까지 생년월일에서 하다못해서 지금 현재 결혼을 했는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세금 페더럴 텍스는 그런 걸 다 써야 되지만 그거는 페이롤 텍스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경우에만 필요하고 우리는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테일러
다른 건 다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save. 월급은 111 구좌에 써주겠어요. 날짜는 6월 3일. 태고리에서 왜 안젤리나 테일러에게 우리가 돈을 주느냐? 페이롤과 관계되는 익스펜스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못 찾겠으면 페이까지만 써보시면 아마 나타날 거예요. 페이롤 익스펜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롤 익스펜스를 클릭. 어마운트는 2,752불 50전. LA 직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LA. 그래서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무실에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new를 클릭하시고 책을 하셔가지고 6월 4일 날 111 구좌에서 페이는 우리 회사를 이름을 쓰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수표에 캐시라고 써서 가서 아이디 보여주면은 작은 돈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건 뭐 우리는 그냥 캐시 사용하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리는 캐시라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에 퀵북스가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안 만들어져 있다면 add new 하셔서 타입은 bank고 캐시 on hand입니다. 디테일은 그냥 우린 캐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내 주머니 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시에 가서 500불만 빼서 LA 지점에다 돈을 놔두겠다. 그러면 LA 카테고리에 캐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111 구좌에서 수표를 발행을 해서 가서 캐시로 뽑아서 만들어 놓은 캐시라는 어카운트. 많은 경우에는 실제는 그냥 캐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패디 캐시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패디 캐시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Save and Close 합니다. 가셔서 어카운팅,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캐시라는 여기에 500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걸 패디 캐시로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뷰 레지스터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edit. 이름이 캐시인데 나는 이걸 갖다가 패디 캐시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save.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이렇게 쉽게 바뀝니다. 타입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해서 500불이 생겼는데 당연히 111 구좌에 있던 돈에서 500불이 줄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125불어치 직원들을 위한 런치를 사왔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느냐? 캐시는 내 주머니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뉴 하셔서 수표 발행이에요. 내 주머니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합니다. 여기 같은 데에 바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miscellaneous vendor 혹은 various vendors를 클릭을 합니다. 가서 근데 캐시를 가지고 맥도날드에 갔기 때문에 내 주머니 은행도 뱅크 어카운트에 속합니다. 클릭하고 여기에서 패디 캐시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지금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밸런스는 500. 수표 넘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날짜. 카테고리에는 대부분의 모든 회사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Meals and Entertainment. 그래서 가셔서 meal을 눌러보시면 meals가 있기도 하고 travels meals가 있고 meals with client도 있고 어떤 분은 meals and entertainment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장 비슷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25불. 요거는 LA 브랜치의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마우스 2개를 워킹 커스터머한테 팔고 캐시로 받았어요. 플러스 뉴 해서 Sales Receive입니다.
워킹 커스터머한테 6월 7일 날 마우스 뭐 MS5도 팔죠. 마우스 2개 100불인데 세금이 붙어서 클래스는 뉴욕에서 팔았습니다. 돈을 받기는 캐시로 받았어요. 자, 여기 페이먼트 메소드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 캐시로 받았느냐? 맞죠? 그러면 캐시로 받았는데 이 캐시를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디 캐시. 캐시로 상품을 팔 때마다 그거를 회사 사무실에 있는 패디 캐시 넣어놓는 서랍에다 갖다 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로 판매한 것은 Payments to Deposit에 가게 됩니다. 캐시어에 거기 드로어에 돈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디파짓 하는 칸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 놓습니다. Save and Close세요. 플러스 New를 하고 뱅크 디파짓을 하러 갑니다. 사이즈 6, 8번. 캐시를 받아놓은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패디 캐시라는 그냥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패디 캐시도 타입을 뱅크로 한 이유는 항상 우리가 넣고 빼고 쓰고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뱅크 타입을 골라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뉴를 누릅니다. other 컬럼에 뱅크 디파짓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뱅크 디파짓을 클릭하세요. 뱅크 디파짓 칸에 가니까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수표라든지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어요? 어카운트 이름은 우리가 선택하였던 Payments to Deposit.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캐시를 받았거나 체크를 받았거나 했을 때 그걸 현재 사무실이나 캐시어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LA에서 캐시로 120불을 받았고 뉴욕 지점에서는 캐시로 109불 50전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A 지점에 지금 현재 오피스에 남아있는 그 120불을 패디 캐시로 이름을 만들어 놓은 우리 그 서랍 안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가서 여기 앞에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이 120불 캐시 페이먼트 셀렉트가 되어 있는 건 120불인데 이걸 어디에다 갖다가 디파짓 할 것이냐. 내 주머니 은행 바로 캐시 이름을 우리가 패디 캐시라고 했었죠. 우선은 그냥 패디 캐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패디 캐시는 LA 사무실에 있는 돈을 패디 캐시라고 일단 정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디 캐시는 요건 LA에 있는 패디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6월 8일, 6월 8일 날 120불을 디파짓 합니다. 디파짓하고 또 다시 디파짓 할 것이 있으니까 Save and New를 클릭을 합니다. Save and New를 클릭을 해보면 LA에서 받았던 캐시 120불은 패디 캐시라는 어카운트로 옮겼기 때문에 걔는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109불 50전을 클릭을 합니다. 체크를 해요. 앞에 박스에 뉴욕에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디파짓을 하는데 어디다 디파짓 하느냐. 뉴욕 패디 캐시에다가 집어넣죠. LA하고 뉴욕하고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위치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add new 하시고 타입은 bank, 디테일 타입은 cash on hand 그렇게 하고 여기 이름은 우리가 패디 캐시 뉴욕이라고 구별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500불 있잖아 그랬는데 그게 우리는 LA에 있는 돈을 가지고 뉴욕에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Save and Close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있는 109불 50센트를 페디캐시 뉴욕으로 페디캐시라는 어카운트로 109불 50전을 디파짓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서랍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더 이상은 옮길 게 없으니까 Save and Close 합니다. 자,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로 커피숍에서 47브러치 커피를 사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크레딧 카드의 사용은 무조건 플러스 뉴를 클릭하시고 vendor 컬럼에서 expense 커피숍에 가서 사오는 것 같은 걸 위해서 우리가 pay에서 아마 various vendors를 해놨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miscellaneous vendor라고 하면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크레딧 카드 3003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드랍다운 하시고 크레딧 카드 3003번 날짜는 6월 9일 페이먼트 메소드는 비자 카테고리는 Meals and Entertainment 아무거나 이름이 비슷한 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meal이라고 써보시면 제 거는 meals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meals and entertainment으로 묶어져 있는 분도 있고 amount는 47불 요거는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클래스의 뉴욕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합니다. 손님이 견적서, estimate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역시 플러스 뉴, 엑서사이즈 6의 10번째 문제입니다. 커스터머한테 estimate, 견적을 보내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estimate을 클릭합니다. 날짜는 6월 10일. 누구한테 보내요? 톰 소여한테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프로덕트는 컴퓨터 50대. 도매 손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매 가격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우스 50개. 클래스는 뉴욕. 자, 견적을 이렇게 보내면 그 손님이 이제 나중에 accept를 했다고 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Save and Send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메일 보내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클라이언트 톰 소여의 이메일로 여러분들은 이 이메일을 받아봐야 어떤 게 오는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제목은 estimate 1001 from 우리 회사로부터 그리고 여기 아예 미리 편지까지 이렇게 써줬어요. Dear Tom Sawyer, please find your estimate 어쩌고 해서 보내는 것은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사인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이걸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고 프린트 그림이나 밑에 있는 프린트 글씨 둘 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와 같이 지금 프린트할 이스티메이트 이거는 인보이스도 마찬가지고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린트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프린터로 인쇄를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프린터를 고르시면 되고 프린터가 없이 파일,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시려면 데스티네이션에 가셔서 아마도 대부분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나
혹은 다른 PDF 혹은 Save as PDF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를 누르면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여기 밑에 보면 PDF 형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2020년 6월 20일 톰 소여 에스티메이트 1001라고 제목을 쓰시면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메일로 어태치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여기에서도 잘 문제가 생기시면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컴퓨터 어디에다가 이걸 다운로드 해줄까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름이 대개는 괴상망측한 이름이 나와요. 지금은 캔슬 하겠습니다. 저는 Save and Close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메일로 본인 이메일로 받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를 클릭하세요. 그러니 톰 소여가 보낸 에스티메이트대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 뉴 해서 커스터머에 가서 인보이스, 커스터머 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톰 소여를 클릭을 하면 옆에 가서 에스티메이트 1001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자, 지금은 애들을 누르시면 컴퓨터 50대하고 마우스 50대가 여기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이 손님이 자 250가지의 물건을 견적서를 부탁을 했으면 250개를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애들을 안 해준다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 이거가 자동으로 애드 되는 거 클릭하셔요. 클릭했더니 여기 밑에 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세이브 앤 샌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트 보냈고 지금은 인보이스 보내고 자 날짜는 인보이스 날짜는 6월 11일입니다. 세이브 앤 샌드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그냥 샌드 앤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2일 날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서 우리의 999 구자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플러스 뉴를 가서 클릭을 하면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플러스 뉴를 하면 여기 아더에서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트랜스퍼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은행 구자에서 구자, 프로세싱 컴퍼니 구자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것. 가서 프로세싱 컴퍼니를 선택을 하고 그랬더니 11,029원 83전이 지금 우리가 그쪽에 디파짓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걸 어디로 가져오느냐? 자, 우리가 999 구자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역시 999 구자의 밸런스도 보여줘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서 돈이 10698.94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11,029불이었는데 프로세싱 피를 빼고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이 금액은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여기 메모에다가 fee라고 거기에서 나온 거에는 얼마라고 써 있느냐면 330불 89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보낸 스테이트먼트를 스캔해서 여기다가 어태치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내 퀵북 파일 거기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Save and Close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테이트먼트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 경비 처리를 해버려야 잊어먹지 않겠죠. 프로세싱 피를 경비 처리를 하자면 플러스 뉴에 가서 책 누구에게서 합니까? 바로 프로세싱 컴퍼니라는 어카운트. 직접 우리가 핸들하는 어카운트는 아니에요. 이건 이론상의 어카운트입니다. 이론상의 어카운트로 크레딧 받을 때마다 돈을 다 보내고 피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은행 구자로 다시 들어오고 며칠 뒤에 그 피는 페이는 여기에 역시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카드 프로세싱 피라는 익스펜스 어카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운트는 크레딧 카드 회사의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니까 330불 89전이에요. 이거는 어느 하나의 클래스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워 놓으셔야 되죠.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 우리가 상품을 세일즈 리시브를 사용하였을 때 디파시 툴을 우리가 프로세싱 컴퍼니로 해놨죠. 그 돈들이 결국 프로세싱 컴퍼니로 들어갔다가 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비 처리가 되고 남는 밸런스는 우리 은행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우리가 되돌려 왔습니다.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갑니다. 어카운팅 차트 오브 어카운트. 카운트라든지 상품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혹은 고쳐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패디캐시는 실상 요거 이름을 우리가 패디캐시 LA라고 해놨어야 구별이 확실히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뉴욕은 잘 만들었는데 여기 LA라고 더 붙여 바꿔 써야 되겠다. 그거는 편집한다고 그럽니다. 퀵북상에서는 에딧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를 찾아가셔야만 됩니다. 뷰 레지스터밖에 없어요. 이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했더니 여기 마침 에딧이 있어요. 가서 에딧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자리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LA라고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세이브 해버리시면 여기에 가서 이 이름이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세이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 프로덕트의 아이템의 네임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하였을 때 그럴 때에는 여기 우리가 작업한 자리 세일즈에 가서 Product and Services 여기 가서 클릭을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자리에 가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내가 고쳐야 된다. 그러면 클릭 체크를 먼저 하시고 여기에 가서도 역시 Edit 그걸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스타팅 데이는 처음에 새로 만들 때에는 있었어요. 이제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걸 실수를 했다면 그러면 여기 상품을 마우스 MS5 그 다음에 컬러를 더 집어넣고 날짜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셔서 세이브 앤 클로즈 하시고 이 산 거 같은 거를 다 여기에 있던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하나씩 다 바꾸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퀵북 온라인 엑서사이즈 6 캐시 매니지먼트와 견적서 작성에 대하여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좋아요를, 저의 다른 비디오를 보시려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